사실 이거는 청소 창업을 교육해주는 업체에서 대부분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는 다 달성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매출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된다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세요. 오늘은 에어컨 청소 창업으로 실제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현실적인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나도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똑똑해서인데요. 잘 써야지. 왜 이렇게 못 쓰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폐업을 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똑똑해서 폐업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었을 때는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잡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청소창업 쪽은 마케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에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온라인 스토어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었어요. 이제 막 신생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는 했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 없이 상담 노출하는 방법.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손님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이때는 제가 굉장히 먼 지역들도 많이 나갔었어요.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강동에 계신 고객님 혹은 용인에 계신 고객님들도 제가 다 작업을 하러 직접 나갔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어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동선이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역이 조금 먼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은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 고객님들을 쳐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단가에 대해서도 제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객단가가 보통 5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5만 원짜리 집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가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내가 한 집에 가서 18만 원을 벌고 올 수 있는데 5만 원짜리 집 3집을 가야 이 18만 원짜리 집 하나 정도에 준하는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단일로 맡기시는 고객님들에게는 또 마찬가지로 그날은 제가 스케줄이 안 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극에 달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까지 오게 되냐면 고객님들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고객님 목소리만으로 이 고객님의 성향을 파악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운 것 같아, 혹은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 이러면 혹시 컴플레인을 걸진 않을까? 혹은 이 고객님이 조금 안 좋은 성향의 고객님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고객님들을 가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똑똑하다고 믿었었던 제 자신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마음을 굉장히 공감해서 이렇게 좀 똑똑한 행동들, 똑똑한 생각들을 좀 경계하라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AS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청소 창업을 교육해주는 업체에서 대부분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나가게 되면은 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객단가를 받고 고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님들께서 맡겨주시는 에어컨의 가격은 보통 정말 저렴한 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싼 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 하나를 망가뜨렸다고 하면은 쉽게 계산해서 내가 10번의 케어를 무상으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매출에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저희 교육생분 중에서도 한 분 좀 특수한 경우였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교육생분 중에서 상담을 하실 때 저는 에어컨 청소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에어컨 청소를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한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 이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왜 배우러 오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실제로 매출 내역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월 1,000만 원은 꾸준히 벌고 있었는데 뒤로 깨지는 돈이 너무나도 많다. 월에 1,0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AS로 나가는 게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다 보니까 내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월에 한 4, 500만 원밖에 못 벌어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싶어서 저희한테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으로 접하게 되셨나요? 여쭤봤었더니 이분은 에어컨 세척 보조기사로 처음에 일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1년 동안 세척 보조기사로 일을 따라다니다가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도 직접 창업을 결심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따라다니는 그 기사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타요. 예를 들어 내가 같이 나가는 그 기사님이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주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이분은 사실상
어깨너머로 천장형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어느 정도 배울 수야 있죠. 하지만 스탠드형 에어컨이나 벽걸이형 에어컨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천장형 에어컨을 잘 하시지도 못해요. 이분은 일을 하러 간 거지 배우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다음 집을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내가 이분에게 하나하나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이 ASU를 현저하게 낮추실 수가 있었는데 이 ASU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ASU를 낮추고 이러한 여러 가지 미연의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1대1로 밀착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에어컨을 종류별로 다 구비를 해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한 가지 에어컨만 마스터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에어컨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최신 모델들을 항상 교육장에 배치를 해두고 우리 사장님들이 차라리 여기에서 고장을 내셔라 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깔끔해서 교육을 받으신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00대의 에어컨을 청소한다고 하면은 AS율이 한 대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교육 환경과 더불어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사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단톡방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음날 나갈 제품들에 대해서 사진들을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에서 보신 어떠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떤 부분을 특히나 조심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리기도 하고요. 그 관련된 영상들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이 AS율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을 실제로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AS율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폐업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수기인데요. 에어컨 청소를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에겐 사실 이 비수기는 약간 숙명 같은 존재예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시기가 4월이다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로 에어컨으로 월 1,000만 원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못 버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거의 모든 분들이 월 1,000만 원이라는 목표는 다 달성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매출이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만 원 하다 보니까 된다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10월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매출이 반의 반도 아니에요. 거의 아마 극단적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경우들도 수두룩하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1년차 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 매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10월이 다가오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류로 내가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청소업들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가장 많이들 고려하시는 게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 이런 쪽입니다.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를 우리 사장님들에게 권장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사실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는 그렇게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타겟층이에요. 우리가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은 내가 이미 대면한 고객님에게 2차 영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설득이 잘 되고 가장 좋은 마케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에어컨 청소를 나간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입주 청소나 이사 청소를 추후에 나한테 맡겨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요. 왜냐하면 에어컨 청소를 맡겨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엔 쉽게 말해 이 집에 정착하려고 저희한테 청소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입주를 하실 시기가 도래한다 혹은 이사를 하실 시기가 다가온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고객층들을 타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구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하는 가구 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청소업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편에 속해요. 객단가가 5만 원에서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내가 들어가는 힘에 비해 벌어갈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결정적인 게 고객의 타겟층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에어컨 청소를 맡겨주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청소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집에 우리가 갔었을 때 매트리스나 소파, 카페트에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매트리스나 소파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케어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데 에어컨 청소를 이미 내가 깔끔하게 하는 걸 봤어. 그러면 가구 케어로 2차로 영업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내 매출이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구 케어와 에어컨 케어를 같이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안정적이게 매출을 벌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름에 에어컨을 맡겨주신 고객님이 겨울에 저희한테 가구 케어를 맡겨주시고 다시 또 여름에 에어컨 케어를 맡겨주시고 이 고객님들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1,000만 원을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기를 겪는다는 것이 폐업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에어컨 청소 창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봐야 되는 영상, 그리고 월 1,000만 원을 실제로 벌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폐업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끝으로 저희도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있기 전에 스스로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당연히 안 된 일들도 있었고 잘 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 내용으로 담게 되었고요. 저희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교육 이후에도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월 1,000만 원을 안정적이게 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케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업에서 수년간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실제로 만났었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1대1로 밀착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AS를 낮출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깔끄름은 가구 케어와 에어컨 케어가 접목되어 있는 교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비수기를 1년 내내 성수기로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소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깔끄름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